안녕하세요. 근거엄마입니다. 최근 미국이 B컷을 시행했죠. 즉 금리를 2번이나 크게 내리면서 한국도 기준금리가 0.5%나 낮아졌는데요. 금리가 떨어지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받았던 대출금리 또는 내가 받을 대출금리는 얼마가 될 것인가 궁금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대출을 받을 경우 그리고 대출을 받고 있는데 중간에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낮추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대출 이자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지 그 방법들에 대한 팁을 같이 공유해 볼까 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실까요? 요즘 주택 구매하실 때 대출을 안 끼고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텐데요. 대출을 받기 위해서 가장 저렴한 대출을 받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에서 소개시켜주는 대출 상담사와 상담받는 것일까요? 그것도 저렴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할 부분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대출을 먼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런 대출은 집이 기존에 없거나 소득이 낮을 경우에 유리한데요. 만약 조건이 안 되어서 이걸로 못 받는다 라고 하시면 그 다음에 내가 이용하고 있는 주거래 은행 한 군데와 대출 금리를 비교해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를 비교할 때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해서 대출이자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은행별 가장 낮은 대출이자를 안내해 주는데요. 그걸 보시고 해당 은행에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상담받으러 가실 때 그냥 무작정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죠. 시간도 없는데 가서 허탕치고 오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 미리 사전에 회사에서 소득증명 자료를 준비해 가시고요. 은행에 전화해 상담 예약을 미리 해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기 전 사전에 신용등급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카드 연체나 공과금 연체가 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집도 필요한데 차도 필요해. 그래서 차를 만약에 먼저 사신다 하더라도 리스를 통해서 차를 사야 한다면 그 부분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집을 먼저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차를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은행 여기저기서 신용등급을 조회하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런 것은 없으니까 마음 놓고 신용등급 조회하셔도 됩니다. 그럼 대출은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대출을 받을 때 여유자금을 합해서 대출을 받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실제 대출금 그리고 세금과 복비, 이사비 등을 계산해 보시고 실제로 대출을 얼마나 받는 게 좋은지 사전에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넉넉하게 대출을 받고 나서 돈이 남아서 다시 갚을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중간에 돈을 갚아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신용대출을 함께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을 경우 돈이 부족해서 신용대출을 같이 일으켜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으시겠죠. 자,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신용대출을 먼저 일으키고 담보대출을 나중에 일으켜야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담보대출을 받고 신용대출을 나중에 일으키게 된다면 신용대출 금액이 아예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모두 같은 은행에서 실행하는 것이 매우 좋고요. 특히 대출 담당자와 상담해서 대출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대출을 받고 있는데 내가 받고 있는 대출 금리는 그대로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럴 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잘 쓰던 핸드폰의 약정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시나요? 약정 기간이 지나자마자 바로 어떤 핸드폰으로 바꿀지 고민하시죠? 마찬가지로 대출도 3년의 중도상환 기간만 지나면 결국 약정이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때 대출 금리를 비교해 더 낮은 타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실 수도 있습니다. 이걸 대환대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아닙니다. 먼저 대출을 받고 있는 은행에 방문해 신용등급 조회를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나의 신용상태가 기존의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좋아졌다라고 하시거나 소득이 올랐을 경우 그리고 기존 은행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경우 있으시겠죠? 이때 대출 담당자는
대출 금리를 재산정해서 더 낮춰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라도 했는데 대출 금리에는 변동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매달 조금씩이라도 여유 자금이 생긴다면 그때는 적금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대출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적극적으로 갚아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이자랑 합쳐서 매달 50만 원씩 나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은행에 전화해서 10만 원에서 20만 원이라도 더 갚아달라 라고 하시는 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도 상환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매달 갚아 나가야 되는 금액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출 원금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납부하시는 이자도 줄게 되니 말입니다. 세 번째로 나는 기존 대출 받은 은행에서 금리도 못 낮춰준다고 하고 원금을 갚을 여유도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타은행의 대출 금리가 더 낮은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때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금리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행에다 전화를 해보시고 방문을 하셔서 갈아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주의하실 사항은 없을까요? 있는데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시점에 대출 금리가 낮은 타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시게 되면 대출을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핸드폰의 약정 기간이 끝나서 다른 폰으로 바꿨는데 다시 약정이 생기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주의하실 것이 대출 금리가 낮아서 갈아타려고 하는데 내가 사는 지역이 최근에 조정 지역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면 대출이 안 나오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대출 금리를 알아보실 때 대출 가능 금액이 그만큼 예전과 같이 나오는지 같이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만약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탔는데 당장 내년에 이사를 갈지도 몰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당장 난 불투명해. 3년 안에 갈지도 몰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는 갈아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약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탔는데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가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도상환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출이자 조금 내려고 갈아탔는데 이사를 가게 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대출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출이자 내는 거 매우 벅차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대출이자를 한 푼이라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